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2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개방 그리고 집무실 용산 이전 이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친구 권력이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전에는 거기에 동의한다고 했다가 오후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까지 발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오전이죠.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초유의 청와대 이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곡차곡 차분차분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논의하겠다. 저희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키지 못했지만 윤 당선인의 의지는 잘 지켜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당선인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을 존중하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두 분께서 만나시게 되면 어떻게 하면 국민 곁으로 청와대가 더 다가가겠다고 하는 당선인의 의지를 잘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폭넓게 말씀을 나누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박수현 수석의 이 말에는 상식적입니다. 저희가 다 수긍할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우리는 못 지켰지만 당선인이 시킨다고 하니까 함께 협의하자. 이 함께 협의라는 거는 청와대를 개방하려면 5월 9일 0시까지, 24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월 10일 0시부터 이른바 국군 통수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인수하게 되는 거니까 그게 아무런 안보 공백이 없도록 서로 협조해서 청와대 개방하는 것도 바로 다음 날부터 개방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예비비 문제. 원래는 오늘 국무회의에 예비비 올려서 통과시키기로 했죠. 496억. 이거 올려서 하는 거 협조하고, 그리고 안보 공백, 국방부와 합참이 옮겨야 되니까 안보 공백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거는 현 정부, 왜냐면 5월 9일까지는 현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입니다. 협조해서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 되죠. 그러니까 박수현 수석의 이 말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언급이고, 그리고 충분히 신구 권력 교체기에는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오후에 청와대 브리핑에 등장한 그 박수현 수석 얘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안 남은 촉박한 시일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 비서실 등 보좌기구와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아니, 북한이 도발을 해도 본인은 참석도 안 하던 안전보장회의를 갑자기 주재를 하더니 끝나고 나서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안보 역량 결집이 필요한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오전 상황만 없다고 할지라도 오후 상황만 놓고 보면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권력과 현재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충분히 협의해서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박수현 수석이 우려하는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 해소가 과연 불가능할 것이냐. 아니, 윤석열 당선인은 안보 공백이 생겨도 내 공약만 이행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박수현 수석이 얘기했던 것처럼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안 남은 촉박한 시일, 아니 그거를 오전에는 몰랐다가 오후에 갑자기 알았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오전과 오후에 이런 돌변이 설명이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팩트는 아니고 저의 분석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전과 오후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오전의 상식적인 언급이
오후에는 왜 이렇게 돌변해서 제동을 거는 쪽으로 했을까? 자, 제가 그러면 중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전과 오후, 점심시간 전후해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제가 어제 아침에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민주당이 청와대 개방이 두려운 이유, 그걸 해드린 적이 있었죠. 지금도 계속 찝찝합니다. 제가 혹시 그거 보고 입장이 바뀌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제가 거기에 요지가 뭐냐면 5월 10일 이후 상황을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월 10일 날 청와대가 개방이 되면 5월 10일부터 청와대 보러 가자. 마침 또 한참 봄입니다. 보러 가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북악산 등산 가자. 지금까지 개방이 안 된 곳이니까. 이래 돼서 거기가 핫플레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신드롬이 생길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로부터 20일 뒤에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진짜 그걸 보고 이렇게 됐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오전과 오후가 다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당에서 오전에 박수현 수석이 이렇게 얘기한 직후에 민주당에서 안 됩니다 라고 제동을 걸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그 생각, 정신없어서 그 생각 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5월 10일 이후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정말 난리가 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뒤늦게 제동을 거니까 청와대로서도 난감하죠. 오전에 해놓은 말은 있는데. 그러니까 NSC를 급조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안보 핑계를 대가면서 제동을 건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정치 문제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근데 청와대의 생각은 오전 생각이 청와대의 생각인데 문재인 대통령 생각인데 오후에는 당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진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 협조해서 하면 된다 이거였는데 당이 강력하게 요청하니까 지방선거 우리 그럼 망합니다 라고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청와대가 이걸 받아줬다. 결국 안보가 문제가 아니고 정치에 몰입한 것이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정치적 행위입니다. 만약에 정말 안보 공백이 그렇게 우려된다고 한다면 박수현 수석이 오전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안보실이나 이런 데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했을 거거든요. 이거 걱정 없겠냐? 우리가 도와주면 해결이 되겠느냐? 그거 안 했겠습니까? 청와대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국민소통수석이 국민을 상대로 방송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할 때면 충분히 더군다나 이게 뭐 안보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차분차분 얘기도 하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하는 거는 뭐 오전이든 오후든 뭐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보건대는 이거는 오전에도 충분한 검토 끝에 박수현 수석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이었다. 근데 오후에 바뀐 거는 결국 안보를 핑계로 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저지할 수밖에 없다. 그건 왜?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정부는 결국 진짜 안보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지방선거, 당의 지방선거 걱정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다. 근데 지금 그거를 정직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보를 핑계로 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청와대가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결국 5월 10일 청와대 개방 상당히 어려워졌고 더군다나 대통령 집무실을 그 이후에 용산으로 옮겨서 5월 10일부터 용산에 가서 근무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은 다 어그러졌습니다. 불가능해졌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도 약간 오기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신구 권력 간의 신경전 내지는 감정 싸움 영역으로까지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타깝다.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면 강제할 수단이 없다. 그러나 5월 10일 0시부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 10일 0시부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 24시 전에 나갈 테니까 나가거나 아니면 과거 이에도 보면 0시에 이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해를 구하고 5월 10일 예를 들어서 오전 한 8시, 7시 이때쯤 퇴거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서로 양해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통수권은 0시에 넘어가야죠. 근데 이번에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감정 싸움이 격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해를 안 해주죠.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0시부터 방 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5월 9일 밤에 이사를 하는 촌극이 벌어질 것이다. 이게 이 양측의 감정 싸움.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게 결국 당의 요청에 따라서 정치화된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감정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대강으로 신구 권력이 부딪히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이철희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정무수석이 윤석열 문재인 간의 만남 이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항상 열려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었죠. 제가 그때 TV조선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건 다분히 원론적인 얘기다. 그리고 조건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조건이 없으면 왜 두 사람의 만남을 연기했습니까? 그냥 만나서 덕담하고 헤어지면 되지. 근데 지금 조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이런 문제 가지고 저는 특히 김경수 사면 문제 가지고 양측의 의견이 다르다 이렇게 제가 취재한 결과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 두 사람 간의 만남이 없는 상태에서 새 정부가 출범할 가능성도 있겠다. 그 정도로 지금 감정이 격화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제원, 이철희 이 두 사람 간의 만남에서 극적으로 또다시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두 사람 간의 만남이 요원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지금 보면 신구 권력의 충돌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두 사람 간의 만남이 역대 정권에서 가장 지금 늦다고 합니다. 오늘 만나더라도. 그런데 더군다나 이런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져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윤석열 당선인은 5월 10일 청와대는 개방하고 그 다음에 본인은 통의동, 지금 집무실이 있죠? 통의동 집무실에서 한 몇 달간 거기에서 계속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보고 그 다음에 국방부와 합참 옮기고 나서 거기서 청와대 안 들어가고 거기서 바로 용산 집무실로 이동한다. 지금 이렇게 공언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거는 회복할 수 없는 신구 권력 간의 충돌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방선거에서의 악재를 우려한 민주당 때문에 신구 권력 간의 이 충돌이 훨씬 더 악화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윤석열 당선인도 사람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 감정이 다른 곳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적폐 수사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저질러 놓은 그 여러 가지 범죄 행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결국 검찰 아마 김호수 검찰총장도 지금 보니까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찬성 이렇게 돌아섰더군요. 왜 돌아섰을까요? 벌써 코드 맞추기인가요? 김호수 검찰총장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변 평가가 그런 것 보면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검찰의 행태 전환 이거는요 역대 정권에서 수시로 봐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성남지청장 이런 사람들이 다 친정권 검사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김호수 검찰총장은 저는 방향 전환을 할 가능성 매우 높고 수사지휘권 폐지를 찬성하는 김호수 검찰총장의 태도 변화가 결국 이런 거에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면 신구 권력 간의 충돌의 시작이다. 그런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게 지방선거 때문에 당이 요청해서 벌어진 일인 것으로 보인다. 이게 저의 분석의 결론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아침에 해드린 유튜브가 거기에 좀 기여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그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나중에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청와대 개방 이것이 불러올 지방선거의 영향 이것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런 최악의 충돌 국면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